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실과 진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팩트라고 그러죠. 팩트가 무엇이냐. 요즘 정치판에서 온갖 갈등 그리고 다툼이 벌어지면서 사실에 대한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사실이라고 대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거짓과는 반대되는 어떤 진실한 어떤 모습, 이런 게 이제 사실이겠죠. 사실은 진실과 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을 진실이라고 하는가?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정리해 보실까요? 이런 주제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물론 있겠지요. 있겠으나 그러한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자신 속에서 사실과 진실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구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알미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우리는 늘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언제 이후로는 거짓말 한 적이 없어. 어렸을 때는 거짓말 좀 했었는데, 종교를 가진 후로는, 또는 학교에서 배운 후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한 번도 남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사실을 은폐한 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일까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면 됩니다. 왜? 우리 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나의 에고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의식과는 전혀 다른 깊은 현명한 지혜가 있습니다. 내면의 지혜. 그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나를 떠나서 있는 지혜입니다. 그 내면의 지혜가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과연 그런가 하고 질문하면 내 마음속에서 고개가 끄덕이는 부분이 있고 고개가 끄덕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맹자는 양심이라고 했죠. 양심. 선천적인 본연의 양심.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서 양심이다. 양지, 양능. 이런 표현을 했지요. 선량한 단순히 그렇게 양심이라고 우리는 흔히 양심에 고백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맹자의 말입니다. 우리 본연의 성품에 아주 선천적으로 훤히 알고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성과 같은 그러한 품성.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신성. 성령, 여기에 해당한다 할까요? 그러한 내면의 지혜에게 질문하면 반드시 명료하게 답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수시로 하고 있느냐? 에고 때문입니다. 에고의 디펜스 메커니즘은 제가 말씀드렸죠. 에고의 방어기제. 나의 허물을 지적할 때,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즉각 반발합니다.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순순히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우리 TV나 언론에서 보십시오.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도 검찰에 조사를 받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나는 무고하다. 그런데 나중에 전부 범죄 사실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이와 같이 어떤 나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이 드러나는 것을 숨기고 싶은 게 예고의 본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고를 우리는 참나라고 하지 않죠. 가짜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고에 휘둘리고 예고를 나로 삼으면은 항상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은폐하고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보이게 장식을 하려고 꾸미고 벌써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미면 그것도 거짓 아닙니까? 그렇죠? 꼭 새로운 것을 조작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이런 것만 거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보이게 하려고 자기 이상으로 꾸미는 것도 장식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이죠. 사실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러한 수많은 방어 기제를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방어 기제들에 의해서 방어 기제는 대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속아 넘어갑니다. 자기 자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기의 잘못인데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전가하는 것, 책임 넘기기, 탓하기, 이것은 투사라는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문제를 상대방 속에서 보고 바로 네 문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식으로 자기를 또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자기를 두둔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이게 겉으로 말만 표시를 하지 않았지 행동으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수많은 에고의 방어기제들을 구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늘 자기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행동으로 수많은 거짓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료하게 알아야만 다시 말해서 에고의 방어기제에 속지 않고 진실되게 살려면은 이 에고의 장난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이 들어와서 모든 식구들이 잠든 밤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는데 누군가가 깨어나는 기척, 화장실 갔다 와서 알아보고 있는 기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둑은 숨거나 도망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도둑은 저절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고와 그거와 같습니다. 예고의 장난을, 예고의 작동을 유심히 바라보고 지켜본다면 예고가 꼼짝 못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상의 힘입니다. 명상은 항상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깨어있는 것을 지향하지요. 명상이 꼭 고요히 앉아서 무념무상의 상태로만 앉아있는 게 명상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면서도 일상생활하면서도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바라보고 몸과 마음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 어렵지 않죠? 밖으로 남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남의 잘못이나 남의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내관이라고 그러죠. 내관. 안으로 본다. 내적인 성찰, 내관입니다. 자기 자신을 본다는 이야기죠. 자기 자신을 본다. 자, 사실과 진실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느 부분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의 일부만 이야기하고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실이 될까요? 그런 경우가 많죠. 군맹무상. 한자로 쓰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요새 젊은 분들이 한자는 싫어하고 모르니까 한자를 쓰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하는데 우리의 동양의 지혜는 이 한문으로 표현을 해야 제대로 뜻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문 공부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우리 동양의 사상과 동양의 문화를 정확하게 우리 동양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이어받으려면 필요하죠.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군맹, 여러 맹인들이, 수많은 소경들이 무상, 무는 어루만질 무자입니다. 상, 애무한다 할 때 무자. 애무 아시죠? 애무. 애무의 무자예요. 어루만진다 이거지. 만져본다 이거지. 상, 코끼리 상자. 자, 코끼리가 없는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서 소경분들이 여행을 갔습니다. 어디 태국이나 인도로 갔겠죠. 그래서 코끼리를 처음 봅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여러 소경들이 만져보고 아 이게 코끼리구나. 그동안 말로만 설명들었던. 그런데 그 소경들이 각자 코끼리의 다른 부분을 만져보고 나는 이렇게 코끼리를 파악했어.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B, C, D 다른 소경들도 자기가 만진 부분에 대해서 코끼리를 주장하겠죠. 이게 아니야. 그게 나는 코끼리를 이렇게 생각해. 자, 코끼리는 전체를 보지 못하고 코끼리의 부분만 이야기하면 그 부분은 사실이지만 코끼리 전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설명이 역부족이죠. 그러면은 코끼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했을까요? 코끼리라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죠. 사실과 진실은 이와 같습니다. 사실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자기 합리화다. 이겁니다. 사실을 일부분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은폐했다면 상대방이 은폐했다면 그거는 사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싸움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삶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죠. 사업에서도 그렇고. 근데 부부싸움, 제일 간단하게. 어제 밤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또 이제 막 잔소리하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누구랑 만났냐고, 그런데 왜 이렇게, 새벽 1시, 2시에 들어왔느냐. 일찍 들어오지 못하고. 또 부부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 누구랑 만났어. 누가 술을 마시기로 해서 만나는데 늦었어. 전체적인 개요는 사실일 겁니다. 사실에 입각한 말을 했는데 조금만 했어요. 나머지 아내에게 숨기고 싶은 이야기는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 말을 믿을까요? 아내는 느낌으로 금방 직관적으로 파악합니다. 이 사람이 또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 친구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딴짓을 또 했겠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서로 불신을 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점점 신뢰가 깨지면 사느니 못 사느니 이렇게 점점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삶에서 신뢰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관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친구는 믿을만해. 크레더블. 믿을만하다. 미스터 크레더블.
별명을 붙은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저 친구는 정말 믿을만해. 언제 어디서나 저 친구만은 믿을만하대. 그러한 평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호인이라도 믿을만하다는 칭호를,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아까 사실과 진실의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숨기는 부분이 있고 또 뭔가 자기 합리화를 많이 하고 자기 잘못을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즉석에서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하고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는 변호하고 자기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지만은 사실은 상대를 기만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상대에게. 그러면 상대는 그 사람을 점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속지만 두 번, 세 번 속으면 결코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지 않게 되는 거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아요. 참, 양치기 소년과 비슷하죠. 정말로 어려울 때 한 번 도움을 받아야 될 절실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바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뢰는 삶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산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실되게 산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물어봐서 떳떳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명정대해야죠. 그래서 맹자가 이야기한 양심과 비추어봐서 조금 더 노라는 고개가 아니오라는 내면의 대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 그래 인정해 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게 진실된 삶이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중용에 쓰는 것을 신기독이라. 신독. 오늘따라 한문이 많이 나옵니다. 신독. 신자가 뭡니까? 마음변에 진실할 진짜예요. 신기독. 홀로 있을 때 그것을 조심한다. 홀로 있을 때도 나의 행동을 신중히 한다. 항상 바르게 한다. 이런 뜻이 진실되게 한다. 몸과 마음가짐을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나의 내면의 지혜는 항상 보고 있으므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보고 알고 계시므로 불성, 내면의 지혜는 나의 우리의 본바탕의 의식에 항상 그냥 수록이 되어버려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마음가짐 하나, 행동 하나는 그냥 우리 열의 장식, 무의식 깊은 곳에 그냥 바로 수록이 되어버립니다. 자취가 남겨진다 이거지. 그래서 참고에 저장되는 거죠. 저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장. 이게 이제 카르마로 저장이 되는 거죠. 카르마. 그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 이 카르마가 금생에 몇 년 후에 싹이 틀지, 바로 내일 싹이 틀지, 아니면 내일 생일 싹이 틀지. 인도나 불교에서는 삼사라, 삼세를 이야기하죠. 윤회를 이야기하죠. 다음 생에 그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인연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것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나쁜 씨앗을 맺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악업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뭘 내가 잘못해놓고 잘 속였어요. 나 자신과 주변 사람 다 속여가지고 다 그럴싸하게 넘어가서 이번 생에는 아주 행복하고 부유하고 떵떵거리기만 잘 살았어.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그 과보는 맺게 돼 있다. 한번 뿌린 씨앗은 언젠가 발아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게 업사상입니다. 업사상. 이 업에 의해서
그래서 윤회를 너무 막 이렇게 신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윤회에 대해서 너무 뭐 비과학적이다, 뭐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리의 삶이 어제가 있을 수 있고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펼치면 금생이 있고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는 이야기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흘러서 영역으로 갑니다. 나의 전생은 또는 뭐 현생에 기억나지 않은 부분은 부모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국토와도 밀접한 수많은 인연들이 얽히고 설켜서 카르마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 업은 상당히 다중적이고 심층적이고 복잡합니다. 이 업에 대해서는 오늘 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사는 삶이냐. 사실을 이야기하되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부분만 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일부만 가지고 그 나머지는 침소봉되거나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추측이나 자기의 희망이나 소망이나 이런 것을 붙여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정치판에서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눈살이 찌푸려지잖아요. 딱 들어보면 조금 어느 부분은 하나 꼬투리를 잡아 그걸 가지고 막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그리고 서로 옳고 그러고 헐뜯고 내가 잘났고 상대방은 못났고 서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라듯이 이렇게 정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평가를 위하고 네 편, 내 편, 진보다, 보수다, 여다, 야다, 동이다, 동인이다, 서인이다, 노론이다, 소론이다. 우리나라가 너무 오랜 동안 정쟁, 당쟁, 파당, 편가르기 이렇게 분열을 해서 국력을 소모한 게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때문입니까?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있고 그들도 종교를 다 믿어요. 대부분의 정치가들이 종교인을 표방합니다. A종교, B종교, C종교. 제일 숫자가 열악한 종교는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응패하고 오히려 A종교, B종교를 다니는 것처럼 호세를 위장을 할 수도 있죠. 사실과 진실. 종교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구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이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